그러면 밀도값이란 건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나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뜬다. 이거는 중간에 액체를 중심으로 물체를 담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의 밀도보다 작은 애는 위로 가고 큰 물질은 아래로 간다, 이런 뜻이야. 자, 그림에 보면 물을 기준으로 하면 물의 밀도는 1이에요. 그래서 물을 중심으로 밀도가 1보다 작은 애들은 위로 뜨고 밀도가 1보다 큰 애들은 물보다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그림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액체 A부터 C까지 유리컵에 넣었더니 그림과 같이 층을 이루었다. 밀도 크기를 비교하여라 그러면 C가 가장 밀도가 작고 A가 가장 밀도가 크다라고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여러 가지 더 많은 물질들을 지금 컵에 담은 그림인데, 액체가 또 여러 가지예요. 물이 가운데 있고 물보다 글리세린이라는 액체가 밀도가 더 커. 그래서 글리세린이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기름이라고 얘기하는 애가 물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고체들은 그 밀도에 따라서 위치를 자리 잡게. 실험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방심하면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쫙 설명해주면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은 1g/cm 세제곱센티미터야. 1이에요. 물의 밀도가 1이야. 지금 이 탐구 실험은 물의 밀도 특정하고 철도 특정하고 알루미늄도 특정하는데 각각 2개씩 특정할 거예요. 그래서 밀도를 2개 값을 알아내고 부피를 증가했더니 질량도 증가해서 밀도 값은 똑같더라. 이거를 결론으로 내는 거예요. 물의 밀도 특정. 빈 비커의 질량을 측정한다. 비커에 물 10ml를 넣고 질량을 측정한 후 물 10ml를 더 넣고 질량을 측정한다. 왜냐면 2개 측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물은 지금 10ml와 20ml는 벌써 부피를 우리가 알고 질량을 측정했죠. 그럼 부피와 질량을 다 측정한 거예요. 그 다음 철과 알루미늄의 밀도 측정. 크기가 다른 철 조각 2개와 알루미늄 조각 2개의 질량을 측정한다. 4조각의 질량을 측정해야 되겠죠. 70ml의 물을 눈금 실린더에 넣고 금속 조각을 실에 매달아 물 속에 넣은 후 늘어난 물의 부피를 각각 측정한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 불규칙한 모양의 고체는 액체에 담궈서 늘어난 부피로 알아낸다. 그래서 밑에 거는 금속 조각의 부피는 전체 부피 빼기 물의 처음 부피. 자, 그래서 각 실험에서 측정한 질량과 부피를 이용하여 물질의 밀도 값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물부터 보세요. 질량과 부피가 값이 2세트가 나와요.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가면 값이 똑같아. 부피가 2배를 했더니 질량도 2배가 됐을 테니까 밀도는 0.98이 나온다. 지금 1인데 이제 실험값이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는 거야. 자, 철도 2개의 값을 측정했어. 작은 것, 큰 것 했더니 부피가 늘어났을 때 질량도 늘어나서 결국 밀도는 똑같이 나왔다. 7.9. 알루미늄도 2개의 측정값을 구했더니 2.7이 나왔다. 정리.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량이나 부피로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 얼마냐? 밀도값으로 알아야 된다. 2번.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은 달라도 부피분의 질량값인 뭐가 일정해? 지금 우리 위에서 실험했더니 부피가 늘어나니까 질량이 똑같이 늘어나. 2번, 3번, 100번을 실험을 해도 같은 물질은 질량 나누기 부피를 하면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같은 물질은 부피분의 질량값인 밀도는 일정하며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밀도가 다르다. 그래서 밀도는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므로 물질의 특성이다. 확인 문제.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번. 실험 1에서 물이 담긴 비커의 질량에서 빈 비커의 질량을 뺀 값은 물의 질량이다. 맞다. 실험 2에서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금속 조각을 넣었을 때 증가한 물의 부피는 금속 조각의 부피와 같다. 맞다.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맞다. 질량을 비교하면 물, 철,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있다. 질량 가지고는 안 되죠. X. 물질의 질량이 같을 때 부피가 클수록 밀도가 크다? 잠깐만. 물질의 질량이 같아. 근데 부피가 크면 이게 뭔 소리야? 물질의 질량이 같아. 어떤 물질이 있어.
근데 같은 질량을 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금과 철이라고 보자. 같은 질량의 금과 철을 놨어. 근데 부피가 커. 그러면 엉성한 거죠. 그럼 밀도가 작은 거지. 틀렸네. X. 자, 표는 고체 물질 A부터 E까지를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고체 A부터 E까지 중에서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질량을 측정하고 부피를 측정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죠. 밀도만이 그걸 나타낼 수 있죠. 7분의 21, 4분의 26 이것만 계산하면 그게 밀도예요. A는 3g/세제곱센티미터, B는 6.5, C는 0.5, D는 20분의 16 하면 0.8, E는 3g/세제곱센티미터예요. 자, 그래서 밀도값을 구했더니 A하고 E가 똑같은 물질이다. 3번, 2번과 같이 답한 까닭을 서술하시오. 밀도가 3.0g/세제곱센티미터로 같기 때문이다. 2번, 기체의 밀도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 매우 작다. 왜 그럴까요? 기체 상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어서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엉성하다. 그러니까 밀도가 매우 작다. 자, 더 자세히 한번 볼까? 자, 밀도 변화라고 해서 박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 기체의 밀도는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달라져요. 왜? 기체의 부피가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거든. 자, 그래서 제목을 보면 온도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밀도 해서 설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밑에 제목을 먼저 볼게요.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부피가 원래 고체보다 액체가 더 크고 액체보다 기체가 더 훨씬 크죠. 위에 그림에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고체보다 액체가 조금 커지는데 액체보다 기체는 엄청 커져. 그래서 밀도를 보세요. 밀도가 뭐야? 단위 부피당 질량인데 지금 같은 부피를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질량이 당연히 기체는 엄청 작죠. 그러니까 밀도가 엄청 작겠지. 조밀조밀한 정도가 작은 거죠. 엉성한 거죠. 자, 그래서 박스의 위에 칸을 읽어볼게요.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크게 증가하니까 밀도가 감소하고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매우 감소하므로 밀도는 증가한다.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3도씨 일기압에서 나타내는 밀도다 라든지 보통 0도씨 일기압을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을 표시하고 얘기해 준다. 오른쪽 맨 구석에 단 물은 예외라고 돼 있어. 이게 뭐냐? 자, 같은 물질의 경우 모든 물질은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훨씬 부피가 더 커진다 했는데 단 물은 예외다 했어요. 읽어볼게요. 4번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학년 5단원에서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선생님은 요거를 설명을 해줬었어. 근데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자, 물과 얼음이 일반적인 다른 물질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림으로 보여줄 테니까 일단 말만 봅시다. 질량이 같을 때 물은 예외적으로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더 커. 얼음은 고체인데요. 고체면은 더 조밀조밀하게 분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근데 얼음이 부피가 더 크대. 따라서 얼음의 부피가 더 크다 보니까 얘가 더 엉성하다 이거죠. 따라서 물의 밀도가 더 크다. 더 조밀조밀하다 물이. 그러므로 화살표 오른쪽에 얼음이 엉성하니까 물 위에 뜬다 이 소리예요. 그지? 우리 물에다가 주스에다가 얼음을 띄우면 얼음이 위에 뜨지. 보통은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은 성질인데도 고체니까. 자, 그림으로 봅시다. 우리 1학년 때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가져왔어요. 자, 물은 특성이 있다. 물만 그래. 보통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식으로 쭉 온도가 올라가면서 아래 보면은 온도가 점점 좀 올라간다. 이걸 화살표로 표시했어요. 근데 얼음에서 물로, 물에서 수증기로 이렇게 분자 간의 거리가 넓어지는 거를 그림으로 표시했는데 당연히 물도 얼음보다 물에서 분자 간의 거리가 더 멀어. 그런데 물이 4도씨 물이 독특한 경우야. 4도씨 물이 굉장히 밀집되게 결합력이 센 상태를 갖게 돼요. 그래서 4도씨 물이 가장 밀도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얼음이 엉성하다. 밀도가 작다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자, 온도가
0도씨에서 이제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겠죠? 100도씨면 기체가 되니까.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쭉 온도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4도씨일 때 특별하게 작아지고 그 다음부터 부피가 증가하는, 즉 0도씨일 때 얼음보다도 4도씨일 때 물이 더 부피가 작다. 이게 바로 물의 특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의 모든 물질이 고체보다 액체가, 액체보다 기체가 부피가 더 큰데 물은 예외다 라는 말로 그냥 교과서에서는 그걸로 끝냈어요.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야. 4도씨일 때 물 상태가 고체인 얼음보다도 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 라는 설명입니다.